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자세한 이제 논평은 대표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 앞서서 정권 교체 지지율은 꾸준히 5% 내외, 조금 덜 나올 때도 있고, 더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당선시킬 수는 없어도, 누구를 낙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현직 대통령인데, 지금 대표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최소한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몽가리의 윤석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중적이다. 이런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의 어떤 당선을 절대적으로 저지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10%의 낙승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김종인이 정말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끝없이 잡았고, 특히 이제 이준석은 자당 후보를 이제 뭉개면서 내분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였고, 또 20대 여성들을 이제 고의적으로 자극해서 지지율의 격차를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데 이제 사실상 전력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젊은이 어떤 미숙함이 아니라 대단히 고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패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압승을 전력으로 저지했다. 이런 게 사실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조선일보 등은 호남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20, 30대에서 이 정도로 이긴 적이 없다. 면서 이제 이준석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좀 강변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단톡방에서도 하여튼 이준석의 공이 크다. 이준석한테 뭐라 그러기만 하면은 이준석의 공이 크다. 이준석을 키워야 된다. 이후 있을 지방선거 공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보수적 아젠다를 이제 앞세우고 있는 사람인데도 5.18 정신 등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전문에 넣겠다는 것이 이제 윤석열, 이준석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도 야당 후보의 당선에 있어서만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정말 안철수가 마지막까지 깽판을 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따위 단일화로는 상대편에게는 비난만 불러일으키고 보수 진영에는 의문점, 윤석열에 대한 상처만 있는 단일화였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약 10% 내외로 보였던 이 격차가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등에 의해서 결국 3 내지 5% 차로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투표에 있어서는 대표님께서 이번 주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확진자, 관내 사전 투표, 재외국민 투표, 이런 데는 투표가 극히 관리가 부실했고, 이게 고의적인 것인지 정말 행정적 실수인지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계산으로는 최소 100여만 표가 좀 오리무중에 빠졌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번에 선거를 한 총 투표 수가 약 3,500만 표 정도 되는 것이니까 지지율 2 내지 3%가 왔다 갔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둘러싼 좀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내지는 간첩질, 부정선거 조작질 등으로 결국 100여만 표가 이제 오리무중이 되면서 결과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0.74% 역대 최소 표차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표님을 제외한 보수 중에 대부분은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부정선거 논란으로 재개표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표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서 부정선거 논란을 지금 잠재우는데 급급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차라리 믿습니다 윤석열은 웃고 넘길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냐. 정말 지리멸멸한 보수 진영의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더 웃기는 것은 득표자를 훨씬 넘어서는 30만 표가 무효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재명과 민주당 상황을 볼 때, 제가 당일날 저도 개표 방송을 잠시 지켜봤습니다만은, 민주당 쪽 이제 화면을 봤을 때 특히 일렬에 앉아있는 인간들, 이낙연, 우상호, 송영길, 최강호, 옷을 입고 있는 모습부터, 표정, 태도 이런 거 봤을 때
하여튼 뭐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1도 바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관련해서 대표께서 이제 이번 주 입장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말 엉망진창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놔두고 지금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등등을 어떻게 보수진영이 승리하고 혁명 20일 성과를 낼 수 있으려는지 저도 참 극히 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뭐 이 부분 또한 정말 그 문가리 정권의 적폐청산과 함께 최소한 정치적인 어떤 공세에서는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간략하게 좀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자영업자에 대한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대표나 혁명 21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을 주장하였고, 당연히 그것도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제가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은, 더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막대한 자영업자의 피해, 희생을 초래한 문가리 정책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심판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뭐 절차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중대성을 지금 봤을 때, 뭐 결과도 완전히 개판인, 뭐 오늘 금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정부의 조치 한 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토로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방역 정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도대체 이따위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강제한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뭐 세금 뿌리기에만 윤석열 당선인이 골몰한다면 윤석열 당선인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공범 내지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문제 대책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확대로 지금 뭐 가닥이 잡혀져 있고, 원가 주택은 지금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등은 이번 대선에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달리 서울시에서의 뭐 득표율이 떨어진 것은 뭐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였다라고 이제 오히려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전처럼 이제 갑자기 이제 주택의 공급이 이제 초과돼서 이제 주택 가격이 또 하락 기미를 보이면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주택을 또 매수하라고 난리를 치고, 뭐 이를 위해서 대출을 또 확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부채는 또 끝없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뭐 자명한데, 이런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진지하게 뭐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대로 주택 정책을 끌고 나갔다가는 이전과 같은 사태가 초래될 것이 뭐 확실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도 이런 허구의 어떤 성대결 구도가 아니라 진정 청년들이 뭐 어떤 상황을 원하는 것인지, 청년들의 어떤 니즈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주택 정책 같은 경우도 혁명 21이 내세우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나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뭐 민주노총들의 이제 좌빨이 아주 뭐 지금 상황을 벼르고 있는데요. 뭐 이미 MBC나 뭐 이런 곳에서는 제2의 강우병 사태를 뭐 사실상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10몇 년이 흘렀는데, 이게 뭐 좌빨들의 어떤 정체를 이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이 무기력하게 그들한테 휘둘리지는 않겠지만, 당시도 여러 보수 진영 내부에서 광우병 난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쟁할 생각과 계획들이 있었는데, 뭐 눈치만 보던 이명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수세에 몰렸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제대로 된 관점으로 싸우는데 국민들이 외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줍지 않은 현실론으로 통합이니 뭐 이런 거에 매몰된다 그러면 정말로 제2의 이명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겠다는 신념만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선출 당시에는 지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기의 국면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뭉치겠지만, 대통령 본인이 그런 신념을 보이지 못할 때 어떤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뭐 그런 부분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뭐 국민의 힘의 그 어떤 역량, 어떤 뭐 철학적인 뭐 정체성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순수한 어떤 정치적인 역량만 봤을 때 저는 뭐 민주당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등 내분을 조장하고 간첩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모든 선거에서 2020년 총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어쩌면 그 총선 결과가 진정한 어떤 정당의 정치 실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 대장동 사태 등으로 필승 구도로 갔는데 하지만 이전에는 총선 때는 황교안, 이후에 대선 때는 이준석 등의 이제 활약으로 필연적으로 달성했어야 할 압승은 실패였고 고의적인 어떤 선거 관리 부실로 대선 결과도 사실 뒤집혀질 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또 뒤돌아보면 조국 사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검찰이나 국민의힘, 국민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부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었냐. 검찰이 과연 특정인의 자녀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여권 내부에서 그 정보가 나왔던 것이 아니냐. 또 대장도 사태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LH 사태가 이제 이재명 측의 참여연대 민변이 폭로해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이낙연이 낭패를 보았듯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낙연 내지는 친문으로 보이는 쪽에서 이 대장동 사태가 폭로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선 결과를 이렇게 결론 지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이런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런 전국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회의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근혜식으로 눈치 보면서 이권 따먹고 닥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식이면 지방선거에서 결과도 고나마나하라고 생각이 들고 이명박근혜와 같은 식으로 간다면 1, 2년 이내에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국민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개혁밖에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이제 대표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공교롭게도 허진 대사님도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당을 지키지 못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게 최근 이제 탈당 난동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표가 전달해주는 자료 등을 좀 보았더니 정말로 단순히 시당 내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시당 내지는 중앙당도 접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대표의 어떤 대선 출마 의도에 대한 신빙성, 그 다음에 이를 둘러싼 최고위에서의 어떤 논의 내용들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고 이거는 분명한 고의적인 왜곡이고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참 안타깝게 대표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배영준 위원장님 등등이 저희가 임시 최고위회를 열어서 바로 상황을 좀 공유하였고 대표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본인이 사경을 헤매면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선 출마를 강행하냐 마냐는 저희가 논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상황에 대한 이제 공개를 결정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 빨리 아무리 조그마한 정당이지만 이러저러한 여파들을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진행해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도 발표하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나 이제 최고위원들이 당 운영이나 이런 거 잘 몰랐기 때문에 알바가 없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을지언정 이를 숨기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저도 참 굉장히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가 사경을 헤매서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표의 뜻을 이어서 당연히 가정적인 의미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당의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시면서 대표를 크게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랬었던 걸 기억하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참 댓글로는
대부분 이제 대표의 어떤 방송을 지켜보면서 직접 만나기도 하시면서 수년간 이제 대표를 후원하고 지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모르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댓글로는 정말 차분한 반응들을 이제 보이시면서 조용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따라 보시고 또 블랙하더스 활동을 독자적으로도 진행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든든했었는데 부산에서 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한편은 뭐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만 이렇게 대표를 모르고 혁명 20일 모르고 이렇게 준동을 하는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화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의 어떤 행적과 혁명 20의 행적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저 나름대로도 제가 뭐 정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뭐 혼자 속으로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대표가 이전에 현실 정치에 뛰었을 때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를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실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그런 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대표가 생각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뭐 한 번 바치자는 입장인데 뭐 본인의 어떤 위신이나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장이냐 아니냐 아마 저는 그런 기준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엄격한 실천적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를 두고 뭐 윤석열과 뭐 손잡아라 윤석열과 잘해봐라 왜 윤석열 욕하냐 뭐 이런 얘기는 좀 속된 말로 지방 방송에도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정치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대표를 100% 신뢰합니다. 대표만큼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어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식견 또 확실한 정보 또 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도 공언하셨지만 저도 대표와 뜻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뭐 조용히 따라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뭐 당 관계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은 대표가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원칙주의자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는 굉장히 뭐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경원시되는 사람인데 대표는 뭐 저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윗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조차도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 때문에 이 양반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내 생각이 옳았다 좀 거기서 좀 대표가 적당히 좀 타협을 하지 이렇게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사람에 대한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상처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원칙 등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뭐 의견을 달 일이 없고요. 하여튼 이번에 난동을 부리셨던 분들 정말 조용히 잘 떠나시길 바라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당사에 오셔가지고 저거나 이렇게 대화하는 걸 느끼셨겠지만은 제가 오히려 더 대표보다 더 난장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가 좋은 말로 할 때 그 말에 따라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정말로 혁명 20일의 이상과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당원들과 시청자들이 힘을 보탤 것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아버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